안녕하세요. 커피맨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세계 넘버원 커피라고 하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넘버원을 저번 시간에 주인공으로 다뤘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주부터는 스페셜티 커피들, 그 중에서도 오늘 준비한 거는 COE 등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커피에 대해서 이제 좀 등급이나 이런 거에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들 요즘 초성 커피 같은 데만 가봐도 오리지널 커피와 스페셜티 커피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셜티 커피가 조금 더 비싸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스페셜티 커피랑 과연 뭔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스페셜티라고 하면 뭐 어떤 특별한 이런 영어 단어적인 느낌들은 다 아실 텐데, 커피 쪽에서 스페셜티 커피라고 불리는 것들은 미국의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커핑 테스트를 통해서 전반적인 한 6가지 항목 정도에 대한 커핑 테스트를 통해서 커퍼들이 생두 상태의 생두를 커퍼들이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을 받은 커피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페셜티 커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또 COE 등급은 뭐냐? COE 등급도 스페셜티 커피의 범주 안에 드는데, 커피가 많이 생산되는 아프리카 지역과 남미 지역, 예를 들면 뭐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이런 지역에서 각 국가별로 해마다 커피, 쉽게 얘기하면 커피 자랑질 경연대회를 해요. 그 자랑질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은 커피들이 COE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COE 등급, C, O, E, O의 약자 같죠? 예. C는 컵, O는 오브, E는 엑설런스, 그러니까 컵 오브 엑설런스. 그러면 올해 이제 지금 19년도인데 작년 18년도에 생산된 생두들이 지금 이제 유크랍으로 이제 막 재배된 것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2018년도 브라질 COE 등급을 받은 커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브라질 커피가 전 세계에서 보면 거의 생산량 1위의 나라인데, 브라질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시는 아메리카노, 예, 브랜딩의 베이스로서 이제 브라질 커피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약간 묵직한 느낌의 맛들을 베이스가 잡아주는 역할을 브라질 커피들이 많이 하는데, 많이 대중적으로 커머셜 등급에서 많이 먹는 커피들은 브라질 뭐 세아도 아니면 브라질 뭐 시다모 같은 커피들을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그런 브라질 커피들 중에서 오늘은 이제 2018년도에 브라질 COE 등급에서 7위를 했어요. 7위를 한 커피 원더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 또 하나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드리면, 브라질은 이제 평가를 2개 부문으로 해요. 하나는 내추럴 부문과 하나는 펄프드 내추럴 부문 2개의 평가를 하는데, 내추럴은 또 뭐고 펄프드 내추럴은 뭐냐? 일반적으로 이제 커피는 체리 상태를 일일이 손으로 다 픽업을 해서 말리는 작업을 해야, 프로세싱을 해야 지금과 같은 이런 생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두 상태로 말리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추럴 방식은 뭐냐? 그냥 체리를 픽업해서 체리를 따서 체리 상태로 그냥 자연 상태에서 그냥 말리는 거예요. 그게 내추럴 방식이고, 두 번째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COE 등급 7등을 한 이 커피는 펄푸드 내추럴 부문에서 7등을 했어요. 그러면 내추럴 앞에 펄푸드가 붙잖아요. 이것도 어떤 방식이냐? 과육을 까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점액질 안에 속내피, 파치먼트가 이제 이 생두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를 드리면 세미 드라이 워터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이 있다면, 브라질은 잘 그 가공 방식으로 잘 안 쓰는데 그냥 다 까내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이제 말리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 내추럴 방식과 세미 방식인 펄프드 내추럴 방식,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생 상태로만 놓고 보면 과육을 까내고 곰팡이나 이런 벌레들이 먹기 않게끔 말리는 방식 위생상으로는 더 좋을 거고, 첫 번째 내추럴 방식은 어쨌든 과육 상태로 말리다 보니까 곰팡이 쓸 확률도 높고 또 벌레들이 낄 확률도 높겠죠. 그러나 반면에 또 장점은 뭐냐면 과육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맛들이 그 안으로 스며들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추럴 방식에서 굉장히 상태 좋은 것만 잘 핸드픽을 해서 먹으면 제일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운 용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스페셜티 커피가 뭐냐에 대한 개념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 COE 등급, 그 중남미 지역과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해에 자랑질하는 테스트인데 그런 개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가공 방식, 말리는 방식, 프로세스 방식인 그 펄푸드 내추럴 방식과 내추럴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피맨이 준비한 오늘의 주인공은 2018년도 브라질 펄푸드 내추럴 방식 부문에서 7등을 한 주인공인데, 브라질의 이제 뭐 지역 이름으로서는 굉장히 생소한 지역인데 파젠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의 농장 이름은 시티오 보니아라는 농장입니다. 지금 한 3대에 걸쳐서 하고 있는 농장인데, 이 농장은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일일이 다 수확을 핸드픽으로 한다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브라질은 아프리카의 뭐 케냐나 이런 과테말라나 이런 지역 대비해서 아주 고산 지역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라비카 품종들이 재배가 원활한 지역들이 일반적으로 800m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은 가지고 있지만 뭐 2000m가 넘는다거나 그런 해발 고도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1000에서 1500 사이의 고도를 가지고 있는 게, 해발을 가지고 있는 게 브라질 지역인데, 이 농장은 다 핸드픽을 해서 굉장히 좋은 그 체리들을 수확을 해서 가공 방식을 통해서 선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2018년 COE 등급 7등을 한 파젠다 지역의 시티오 보니아라는 주인공입니다. 지금 이제 좀 아까 이제 혹시나 결점도가 얼마나 있나 보기 위해서 생두 상태에서 이제 그 핸드픽을 해보려고 했는데, COE 등급 좋은 점이 있어요. 저번 주에 이제 제가 그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넘버원을 핸드픽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스페셜티 커피들의 좋은 점은 결점도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핸드픽 과정을 거치면서 적은 거, 조금 이상한 거 이런 녀석들을 다 일일이 다 골라냈고 좋은 것들만 골라서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결점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뭘까요? 이 커피 테스트를 해보면 좋은 점은 또 그게 있죠. 당연히 좋은 녀석들만 모아놨으니까 당연히 이제 안 좋은 녀석들의 향미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맛 좋을 거고요. 향미, 풍미 모든 것들이 다 좋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이제 로스팅이란 과정, 볶는 과정을 거칠 때도 썩은 콩이나 이상한 녀석들이 없으니까 아주 그 정상적인 녀석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페셜티 커피가 태생부터 시작해서 재료가 좋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는 거. 우리가 먹는 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린다시피 재료가 좋아야 돼요. 재료 신선하면 다 맛있습니다. 특히 커피에는 100% 진리예요. 생두 자체가 신선하면 당연히 볶았을 때 맛있고요. 생두 상태가 그냥 그럭저럭 하면은 볶아서도 맛이 없습니다. 볶아서 그 맛있게 할 수 있다. 그거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건 다 말짱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 완전히 죽은 놈 살릴 수 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그 우리 옛날에 많이 저희 세대 때 많이 썼었던 건데, 우리 옛날에 쌀 정부미라고 있었거든요. 저희 세대 때는 정부미 가지고는 아무리 신의 손을 가진 어머니도 밥을 지어도 정부미는 맛없어요. 햇살로 지어야 맛있죠.
똑같습니다. 커피도 좋은 상태, 좋은 신선한 크랍을 가지고 볶아서 바로 먹으면 엄청나게 맛있겠죠. 지금 이제 한두 달 전부터 작년 2018년도에 수확한 이제 뉴크랍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커피로 보면은 커피도 생두 상태가 일반적으로 잘 보관해서 먹으면 한 1년 정도 잘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데, 아무리 잘 보관한다 치더라도 뉴크랍일 때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분명히 맛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 지역에 이제 어느 수확 시기가 조금들은 다 편차가 조금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원력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봄에는 뉴크랍들 들어오기 전에 그 상태가 딱 보리고기 같은 것 같아요. 딱 커피 제일 맛없을 때요. 일반적인 분들 잘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맛을 좀 아시는 분들은 딱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맛을 느껴보시면 이 커피가 재작년에 수확한 마지막 커피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런 타이밍에 이제 딱 뉴크랍 들어와서 잘 볶아서 먹으면 진짜 신선한 커피 들어왔구나, 이걸 또 느끼신다고 합니다.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즘 이제 뉴크랍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저희도 이제 새로운 커피들, 뉴크랍들을 많이 지금 샵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 로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순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7등한 녀석을 가지고 온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1등이라고 해서 반드시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에요. 각각의 이제 커피 테스트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수상을 한 것들은 다 국제 옥션 경매를 통해서 가격들이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맛의 평가에서는 COE 등급 브라질 2018에서는 이 7등, 15등, 그리고 하나가 23등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요 세 개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반드시 1등이라고 제일 맛있고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커피가 맛에 따른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맛에서 느끼는 것들의 호불호는 반드시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뉴크랍으로는 지금 생두 상태로 7위, 15위 정도가 제일 많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한 단계 위라고 할 수 있는 7등한 녀석을 오늘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정확하게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오늘은 이 주인공을 어느 가격대에 파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스페셜티 커피가 커머셜 등급보다는 분명히 가격이 조금은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리즈너블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게 아마 준비를 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제가 커피 메뉴 준비한 또 하나는 요거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병 패키지를 하나 준비했어요. 병도 제가 골랐고 커피 원두도 제가 지금 담아서 샘플로 해놨는데, 뭐 보기에 커피 원두 담아놓은 병으로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제 제가 잘 볶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G1 원두를 215g 담아놨어요. 정확히. 이 오늘 첫 구매 손님에게는 이 처음에 이 병 패키지 처음으로 저희가 선보이는 건데, 이 첫 구매자에게는 이 병 패키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G1을 첫 번째 손님한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인공을 볶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로스터에 이제 예열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들어가서 이제 바로 한 3, 4분 동안 오늘의 주인공 녀석을 한번 맛있는 녀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주 한 번씩 이제 원두 생두 상태를 수립하고 이 녀석이 이제 볶는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녀석은 이 로스팅의 이제 포인트별로 보면은 시계에서 한 중간 정도로 볶으면 제 생각에는 가장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13분 정도에 볶아서 1차 파킹이 일어나고 2차 파킹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추출을 하면 가장 맛있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고 한 10여분 정도 이제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나가서 하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플레임인데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써있죠. BR 브라질의 약자입니다. 2018 COE 샵 7등 했다는 의미고요. PN 여기서 PN이 이제 지역 이름인데 파젠다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 이름이 여기 앞에 써있는 CTO 그리고 B는 보니아 시티아 보니아라는 농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손자가 지금 농장을 경영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오래된 농장은 아닌데 지금 아니구나. 4대째군요. 지금 증손자. 그러니까 지금 경영하고 있는 농장주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대단하죠. 특히 일본의 이제 어쨌든 가업을 이어가는 것처럼 이 브라질의 이제 커피 농장의 경우도 굉장히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커피 농장도 마찬가지고 와인 농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브라질의 COE 등급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런 커피들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테스팅도 해보고 물론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도 인정받았고 COE 등급을 받은 커피도 있지만 저희 툭툭커피에서 직접 테스팅 커피 테스트를 해보고 가장 이런 커피들을 소개시켜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매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찾을 때마다 굉장히 어떤 희열이 있어요. 또 하나 너무 비싼 커피 찾아서 드세요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가성비 수준을 지킬 수 있는 커피들 여러분들이 맛보실 때 커피 200g을 사서 맛보시는데 예를 들면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은 워낙 고가의 커피다 보니 워낙 어쩔 수 없이 비쌀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COE 등급들과 스페셜티 커피들을 가성비 좋은 것들을 잘 고르면 여러분들이 비싸게는 한 3만원, 싸게는 오히려 15,000원 수준에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커피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이 방송 시간에는 특별 할인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가격대에 가성비 좋은 스페셜티 커피를 접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커피들을 앞으로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커피들은 오늘의 주인공 이름처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다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원두 커피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들의 이름은 커머셜 등급 몇 가지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커피 조금만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스페셜티 등급들은 농장 단위에서 생산되는 것들 또 농장이 꼭 반드시 대형 농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커피 업계에서 불리는 이름으로 마이크로 랏이라고 하는데 롯이라고도 하고 랏이라고 하는데 소농장에서 생산되는 커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농장 이름이 요즘은 커피 브랜드 그 원두 이름에 다 들어가거든요. 생두 이름에. 그런 주인공들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거의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질, 세하도, 시다모, 케냐 더블A, 과테말라, 안티구아, 콜롬비아, 수프리모 이런 커머셜 등급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보셨지만 스페셜티 등급으로만 조금 넘어가고 또 COE 등급으로 넘어가면은 이 농장 이름까지 긴 것들 저도 가끔 헷갈릴 때 있어요. 지역 이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런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여러분
그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이름 뭐였더라? 하고 생소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브라질 2018년 COE 등급 7등을 한 하젠다라는 지역의 CTO 보니아라는 농장에서 생산한 녀석입니다. 어렵죠? 이런 녀석들이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건데 제가 맛을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드셨던 요즘 투썸 같은 데 가서도 싱글 오리진이라고 해서 커머셜 등급들 팔죠. 그거의 몇 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피의 맛이 이런 신세계의 맛이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러한 커피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스페셜티 커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약간의 호불호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남미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소농장에서 생산되는 그런 COE 등급과 그 스페셜티 커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 커피들, 좋은 신선한 커피들을 잘 저희가 소싱을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벌써 다음 주, 그 다음 주 거까지는 벌써 다 제가 구해놨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제가 맛있는 커피 다 구해놨고 그런 커피들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또 소개시켜 드릴 건데 분명한 거는 제가 맛은 보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혜택이 있죠. 방송 시간대 사시면 엄청난 할인 가격에 여러분들이 맛을 보실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첫 번째 구매 손님한테 어떤 이벤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유니크한 병과 유니크하게 이거 전시 그냥 비치에 해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예쁘지 않나요?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도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병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매일 매장에서 쓰기 위해서 매일 저기 있네요. 매일 저기 콜드브루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요. 요거 오늘 중요하신 분이 오셔서 잠깐 비춰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실 텐데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백서 읽어주는 남자 채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킬리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특별하게 킬리만님이 저희 방송 구경하러 오셨는데 제가 오늘 킬리만님한테 이제 선물로 준 콜드브루 커피예요. 요런 거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재미난 이벤트 상품과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준비를 할 테니 그런 것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인사만 하지 마시고 또 한 말씀 더 하시죠. 여기 왔는데 자연하고 함께 된 서해 커피인 것 같아요. 커피 맛도 너무 좋고 또 대화 나눌 수 있고 또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은 고기리로 한번 오셔서 대화 나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틈에 오늘의 주인공들의 이제 주인공이 어느 정도 이제 잘 볶아져서 이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매주 하는 게 있죠. 제가 늘 얘기하듯이 맛있는 커피는 바로 볶아서 바로 먹을 때 제일 맛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 주인공이 잘 볶아졌으면 오늘은 이제 중요한 오늘의 게스트 킬리만님도 오셨으니까 킬리만님과 저희가 커피 2잔을 내려서 오늘의 주인공 녀석이 진짜 어떤 맛인지를 한번 음미해 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냄새 좋네요. 이 녀석은 일반적으로 이제 아프리카의 성미가 높은 커피 대신에서 이 브라질 커피는 약간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좀 콩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강한 녀석들을 안에까지 완벽하게 익혀주려면 불 온도는 조금 더 높아야 되고요. 시간적으로도 약간 더 안에까지 익혀주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약간 그 시간에 지금 오늘 조금 더 걸리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리시면 오늘 맛있는 녀석의 주인공들이 추출되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 한 잔만 먹고 올 테니까 보고 계십시오. 네. 열심히 지금 볶아주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더 기다려야 돼요? 3분 30초. 네, 3분 30초 동안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 그렇다고 또 이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려니까는 심심하시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거 오늘 저거 껍데기 안 했지. 야, 이거 불량이 있다. 뭔가 막 가니까 그 닭두콩 그거. 이거 것만 알리잖아.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길 보셔야 돼요. 점점 이제 익어가는 색깔이 보이시나요? 연한 갈색으로 이제 점점 익어가고 있죠. 저 녀석이 이제 한번 퍼팅되고 조금 더 진한 갈색으로 이루어지면은 이제 딱 추출을 해야 됩니다. 이 브라질 거 같은 경우에는 몇 도까지 올라가요? 오늘은 195도 정도. 175도. 이제 펌핑이 일어나면 목소리 주식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서 뭔가 막 지금 펌핑이 네. 뭔가 막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1차 프레 터지는 소리가 이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죠? 지금 안에서 터지고 있고요. 막 안에서 막 터지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이제 볶아진 풍미의 향미도 굉장히 이제 좋은 향미로 이제 싹 바뀌어가고 있죠. 오. 거의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이라 냄새를 못 전달하 드려서 참 아쉬운데 진짜 좋다. 진짜 향기는 좋습니다. 드디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약간 이제 풀린 상태를 거쳐서 잠깐만 더 이제 오늘의 주인공 분석을 잘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핸드드립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만님 오늘 커피 네. 먹는 거 보시니까 어때요?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요. 네. 지금까지 커피 향기를 맡았을 때 네. 약간 탄냄새가 커피 느낌인 줄 알았더니 네. 향기가 달콤하다는 것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커피는 과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맛이 있고요. 네. 탄맛이 여지껏 느꼈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커피예요. 커피에는 탄맛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커피를 우리가 이제 밥도 오래 하다 보면 태우잖아요. 네. 커피도 태운 거예요. 태운 거를 먹어서 안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상식이 태운 커피를 커피 맛이라고 알고 여지까지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질 커피를 볶다 보니까 많이 태워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제 태웠던 게 역사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들을 폄하할 건 아니지만 지금도 잘못된 로스팅을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커피는 지금 여기 조명이 살짝 굉장히 그거해서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조명에서 보면은 굉장히 밝은 갈색이에요. 아 그래요? 예. 어. 요거 지금은 약간 좀 진해 보이긴 하지만 검정 느낌인데. 반면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생각나시면은 뭐 스타벅스나 투썸 같은 데 가셔서 네. 그 호포통에 들어있는 커피 원두를 한번 보시면 네. 거기 원두는 거의 블랙에 가까워요. 그게 거의 태운 거죠. 일부러 태워서 네. 그런 탄맛이 마치 커피 맛이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데 커피에는 스페셜티 커피는 갈색에 가까워요. 좋은 재료는 태울 이유가 없거든요. 오른쪽 거는 엄청나게 태웠어요. 그거는 어떤 맛이 로스팅을 그렇게 해야 맛이 난다가 그렇게 해서 주장들 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재료가 안 좋아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주인공 녀석을 한번 오늘 게스트로 오셨으니까 바로 제가 내려서 한번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보는 광경이지만 참 정겹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킬루맨이 오셨으니까 한번 더 설명드리면 지금은 이제 종이 필터에 뜨거운 물로서 한번 이렇게 헹구는 작업, 이거를 이제 이쪽 용어로는 린싱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종이 필터에 가지고 있는 종이의 잔맛을 좀 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도기와 유리의 차가운 속성을 조금 예열을 해서 따뜻하게 해서 그래야지만 뜨거운 물이 들어왔을 때 맛이 변화가 안 생기거든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의 주인공 녀석을 두 잔을 내야 되니까 특수 제작한 거 우리가 많이 쓰는 딱 요거 한 스푼이면은 15g. 몇 알 정도가 들어있을까요? 이게 그거의 원두의 크기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거의 한 70개에서 80개 알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원두 크기가 큰 거, 예를 들면 콜롬비아 스프리모 같은 경우에는 한 70개 정도가 들어있고요. 조금 작은 종류들, 얘같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있어요. 한 87, 8개. 일반적인 것들이 한 82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습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서는 이제 분쇄도 입자 굵기를 약간 조금 더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평상시 겨울 특기보다는 입자 굵기를 이렇게 네. 살짝 더 굵게 해준 거예요. 왜냐면 이 습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입자들이 이렇게 엉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물 빠짐이 원활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굵게 해주고요. 뭐 갈았을 때도 컬러로 보면 블랙 아니죠. 그렇죠. 이제는 갈색 느낌 좀 네. 나네요. 원래 이 정상적인 조명에서 보면 굉장히 더 연한 갈색의 느낌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럼 이 굵기 지금 하는 것은 커피마다 틀린 거예요? 아니면 방금처럼 날씨에 따라서 틀리게? 커피마다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날씨에 따라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한번 뜸들이기 작업이라고 하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추운 겨울날에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 묻히듯이 내 몸에 이제 차가운 물이 들어올 거야. 그것처럼 지금 이 원두한테 너 이제 뜨거운 물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이 목적 하나. 그리고 이제 적셔 주면서 예열하듯이 이제 커피 원두의 물줄기를 확보해 주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출은 총 3번의 이제 추출에 따라서 이제 할 거고요. 첫 번째 추출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에 머핀처럼 부풀어 오르고 이것들은 이 커피 원두가 가지고 있는 탄산가스들이 이제 배출이 되는 이런 거고요. 이렇게 실은 커피 원두를 볶았을 때 이걸 스트레스를 많이 안 주면은 이 탄산가스가 많이 함유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은 엄청난 탄산가스가 함유가 돼 있죠. 그럼 거품이 많이 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게 일반적으로 핸드드립 커피 했을 때 커피 핸드드립의 머핀이라고 하는데 네. 머핀이 만약 많이 있어야 신선한 커피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한 50%는 맞아요. 네. 50%는 이렇게 볶았을 때 이 머핀이 많이 생기는 건 분명히 맞는데 네. 그게 로스팅을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좀 잘못했기 때문에 유독 많은 거예요. 네, 오늘은 2잔이니까 2잔을 추출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잔도 그냥 한번 만져보세요. 네. 따뜻하죠? 네, 따뜻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상태에서 받아야지만 커피의 맛이 변화가 없어요. 이거를 일반 고객에게 차가운 맛을 줬다가 내려버리면 네. 굉장히 맛이 또 변화가 생깁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제가 딱 400ml를 내렸기 때문에 네. 이거 딱 2잔 분량이 나옵니다. 이거 한 잔이 200ml고 자스트 2잔이 나오죠. 한번 맛을 보시죠. 네. 커피도 뭐 와인과 마찬가지로 향으로 느끼고 맛으로 느껴보시면 돼요. 커피도 마실 때 먼저 와인처럼 향을 네, 향도 맡고 마시는 느껴보시고 건가요? 예, 입안에 조금 머물고 네. 전체적인 풍미를 한번 느껴보시면 이 커피의 특징이 뭐구나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죠. 역시 이제 브라질 커피의 특성이 있네요. 약간 묵직한 느낌도 있고요. 아프리카 커피 대비해서 산미는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케냐나 에티오피아 커피처럼 산미가 강한 느낌은 조금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이게 아직 식지 않아서 지금 그런데 제가 맛있는 커피 항상 말씀드리죠. 처음에 먹었을 때 맛있다라고 느껴야 되고요. 네. 커피 식었을 때 먹었는데도 맛있다. 그리고 다 마셨을 때 또 먹고 싶다. 이런 네. 커피가 진짜 맛있는 커피인데 살짝 커피 식었을 때 오히려 단맛이 살아나면서 그런 풍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커피인 것 같아요. 커피의 신선함이 느껴지시나요? 입가에서 계속 네. 맴도는 그 네. 새로운 느낌이 있거든요. 탄맛 안 나죠? 안 납니다. 네. 탄맛 나는 커피는 제가 단언컨대 무조건 잘못된 커피. 우리가 흔히들 늘 얘기하지만 모든 먹는 거에 우리가 탄 거 먹는 거 터부시하잖아요. 네. 근데 유독 커피는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탄 거를 아직도 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탄 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가 뭐 기사에 이제 많이 나는데 어떤 때는 무슨 어느 대학에서 커피 몸에 좋은 거 뭐뭐뭐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몸에 안 좋은 거 뭐뭐 얘기하는데 커피 안 좋은 것들은요 커피 상태가 원래 안 좋은 거 가지고 해서 그래요. 탄 커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에서 조사하면 그 커피 안 좋습니다.
저희 커피 가지고 아마 연구하면은 커피 몸에 좋은 요소들만 나올 거예요. 카페인도 분명히 커피가 가지고 있는 카페인은 몸에 좋은 카페인. 좋다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상작의 각성 작용 이런 것들이지 몸에 해를 끼칠 정도의 그런 카페인 아닙니다. 좋은 걸 먹어봤어야지 이게 나쁜 거고 이렇게 느낄 텐데 네. 항상 그거에 익숙해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가 늘 커피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실은 원두커피를 지금은 먹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두커피 안 먹었잖아요. 다방커피 먹고 그렇죠. 믹스커피 먹고 근데 네. 지금 믹스커피 몸에 안 좋다면 안 먹잖아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태운 커피 몸에 안 좋다는 거 다 아실 거고 얼마만 시간 지나면 이제 탄 커피 아마 안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브라질 시오이 등급 커피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선보여 드렸고요. 이 커피 한번 여러분들도 구매를 해보시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서해 커피 놀러 오세요.